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은 오늘은 여러분들 간절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화나 여러분들 주말이면 늘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멀리서 시간을 내어서 오시는 것이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도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동료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조력자로서 함께 나아갈 겁니다.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죠. 우리 모두라는 이 부분은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이러한 과실들은 우리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은 해야 되지만 노동, 다시 말해서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분들 감시감독, 그리고 지속적으로 직원에 대한 그 노동 생산성을 높이도록은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효율화의 주체가 되어서 방향을 잡아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여러분들께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건물에 과연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셨는지,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합건물을 볼 때마다 물론 우리는 투자를 위해서 먼저 오죠. 근데 저 또한 사회에 대한, 분배에 대한 정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족이 있는 거고 그 가족의 자식들도 있죠. 근데 그 자식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비춰주느냐, 그리고 이게 잘못된 상황을 그냥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력 안 하고 자기가, 그리고 자기 재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나의 재산이며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면서도 덮어두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나의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물론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후세들에게 바뀌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과거 때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는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실천을 실행을 해봤던 거죠. 많은 분들과 같이 함께 했었고, 여러모로 엄회도 했었고, 모함도 하고, 경찰은 그냥 밥 먹듯이 갔었고, 검찰과 맞대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요. 그런데 그러한 간절함,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자세, 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에 있는 집합 건물에서도 그렇겠지만 관리업체라든지 이런 쪽은 있죠. 그것을 관리인이 내가 이렇게 관리법인을 만들어 하는 곳은 자기 생존권이 달린 것이니까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횡포라는 횡포를 여러 가지를 행할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횡포를 주었을 때 불행히 여러분들 닥쳤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 집합 건물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좋아질 거라고 계속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상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편합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기대가 당장에 눈앞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 분명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항상 저희도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누군가 돈을 주면서도 고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늘 있죠. 여러분들 앞날에 큰 고통, 그 고통을 인내로서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됩니다. 좀 그러한 자세,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 자세,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한 개인을 어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말마다 연락이 오시거나 직접 오신 분들 간절하겠죠. 여러분들 그 간절함이 있죠. 절대 여러분들에게 배반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 노력과 성실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배반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있죠. 자기 자신한테 다시 일어서라고 기회를 주보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은 동기부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 모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 배웠다, 많이 작게 배웠다, 이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멘토님은 그래도 많은 것을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도 부모님은 다 노동자 출신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시는 거는 노동일을 하더라도 아주 성실하게 제대로 했었습니다. 일을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그 끝장을 본다는 부분은 사회에, 공동체에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학창시절에는 학생들마다 있죠. 자기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뒤에 그것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꿈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새로운 꿈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실패가 아닌 거죠. 이렇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나가면 누구나 다 우리는 행복이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불행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니까요. 절대 고통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유자 여러분들, 그리고 입점주 여러분들, 특히 임차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힘들리라 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깨달으십시오. 무지에서 투쟁을 하십시오. 누가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누가 주인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앞장서셔가지고 투명하게 만들고 효율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부터 해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왔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제 또래나 제 바로 윗또래의 민주화 세력도 그 나름의 이 국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에, 우리 국가의 삶에 있죠. 가장 기초를 만든 분들은 이러한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나이 드신 분들의 그분들의 희생, 밤낮주야로 노력과 성실로 자식들을 공부시키겠다는 그 일념 하에서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시는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국가가 부강하게 되었고, 물론 지금은 실물 경제가 위축되어 있지만 이 부분 또 능히 우리 국민들의 저력으로 분명히 타개시킬 거라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집합 건물은 몇몇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효율화와 투자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과연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죠. 잘하는 부분은 격려를 해줘야 되죠. 근데 못하는 부분, 특히 경제 부분,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보다는 국가에서는 규율만 정하고 권한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기보다는 역사가 지금까지 말해왔었습니다. 또한 이게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있죠. 일어나는 과실은 그분들 몫으로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고요. 돈 되는 곳은 실무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분배 개선, 물론 분배를 통한 성장이 좋아진다는 논리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분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는 것은 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배에는 역성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있죠. 경제는 꺾여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야 되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되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좀 더 있죠. 당당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말이죠. 남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 이것이 내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지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다 보면 결국에 여러분들 전체가 피해를 줍니다. 몇몇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제가 정치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집합 건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은 있죠.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있죠. 바로 서셔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가족이시라고요.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원분들 있죠. 필요 없는 직원은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니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장의 동력은 자본, 노동, 생산성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합 건물에 자본은 투자됐죠, 일단. 여러분들 분양을 받았든 임차인분들께서는 들어왔든 일단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죠. 노동과 생산.
우리는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인력, 그걸 많이 줄여야 되겠죠. 임금 체계도 줄여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높인 겁니다. 그 누구한테 피해를 주느냐 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영업이나 소상공업자 하신 분들 더 잘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아는 곳에서는 마트를 하시는데 가족끼리 하고 있다고요. 왜? 임금이 비싸니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부터 바꿔 나가자는 겁니다. 집합건물 있죠. 우리 소유주와 임차인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라고요. 그리고 소유주와 임차인 여러분들은 한 가족인데 여러분들끼리 싸우면 절대 안 된다. 한 가족끼리 왜 싸우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리업체들이나 이 직원들은 있죠. 자기가 주인의식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드뭅니다. 10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지 안 잘릴까? 어떻게 하면 이간질 시킬까? 이런 짓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분 가짜라고요. 가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여기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 효율화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죠. 특히 집합건물에 상가에 입점해 있는 분들 얼마나 타격이 심하십니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특히 마음적인 고생은 더욱더 심하시죠. 이럴 때 여러분들 집합건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바꾸십시오.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그런 마음을 모르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돈 빼먹기가 바쁘다고요.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 분이면 여러분들 간절함은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한번 제가 100분의 1이 될까 말까 할 건데요. 다시 말해서 직접 경영을 하시는 분들, 주인의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있죠. 여러분들 하루가 눈꽃 뜰 새 없이 노력과 성실로 늘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위태위태할 때도 많고 지금 더욱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 제가 연락 오시는 곳마다 제가 마음속에 허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 주인의식이 있다면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바로 서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독립된 인격체로 바로 서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대를 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집합건물은 앞으로 1조의 가치가 있다. 나는 반드시 투정해서 이 집합건물을
효율화시키고 건물 보존 관리가 잘 되도록 해서 재산권이 향상되고 거기에 있는 건물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고 미래 재산 가치도 날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 비전까지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께. 왜? 꿈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있죠. 방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요. 그런 고난은 있죠.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어집니다. 그 개인한테 엄청난 그러한 고통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되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그리고 엄청난 꿈을 위한 그런 기회를 반드시 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한 3, 4일 동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지는 못했지만 연락을 오시는 분들께 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두의 재산이니 효율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소유주와 임차인분들의 아픔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아픔을 보시라니까요. 아픔을 보십시오. 잘못하신 분들은 반성하십시오. 깊이 반성하십시오. 공동체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반성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집합건물 공동체에 발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바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되었기를 바라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